네, 안녕하세요. 지스쿨 합격자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저는 저는 사범대를 졸업하고 2022 년부터 임용을 본격적으로 준비해서 만 4 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이번 2026 학년도 임용 시험 서울 공립의 최종 합격자입니다. 어 저의 합격을 위해 도움을 주신 분들은 제가 전공 공부는 이완 선생님 강의로만 했고요. 교육학의 경우에는 유튜브로 제공되는 강의랑 그다음에 제가 혼자서 독학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어 네. 저의 학습 과정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래도 N수다 보니까 연도별로 이제 학습한 과정이 좀 달랐었는데 교육학보다는 전공 학습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1 년 차 같은 경우에는 이완 선생님 강의를 패키지로 끊어서 기본 개념 강의를 모두 수강을 했어요. 그리고 심화 강의는 쪼끔 시간 부족으로 못 했고 기출이나 모의고사 같은 것도 거의 1년 차 때는 못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본 개념만 1년 차 때는 열심히 학습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1차 불합격이 됐죠. 네, 이때는 이제 제 점수가 컷에서 1점 낮은 고 점수로 1 차를 합격하지 못했고요. 저는 이제 4년 차 모두 서울 지역으로 이제 응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2년 차 때는 이전 연도에 못 들었던 문학 심화 강의를 이제 모두 수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조금씩 문제풀이를 하고 그다음에 기출과 모의고사도 조금씩 추가해서 학습하는 방법으로 공부를 했고요. 그 결과 공립에서 1차 합격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점수가 많이 높지는 않았습니다. 컷에서 이제 0점 몇 점 요렇게 높은 점수로 합격을 했고 2차 준비를 했지만 2 차는 불합격이 됐어요. 요 앞에서 저의 점수를 얘기를 안 했군요. 네. 그래서 2년 차 때는 1 차는 붙었지만 2차 면접에서 떨어졌다. 요렇게 됐고 그다음 3년 차에는 이제 개념 강의를 거의 강의를 수강하지는 않게 되었어요. 이 3년 차부터 제가 다른 일을 좀 병행해서 하기도 했고 그래서 개념 같은 경우는 복습 위주로 했었고 주로 문제풀이랑 그다음에 기출 문제 그리고 모의고사 위주로 보면서 제가 학습을 했습니다. 그 결과 사립 1 차에 합격을 했지만 사립 면접에서 이제 떨어지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4년 차 작년이죠. 작년에는 사실 제가 작년부터 학원에서 풀타임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임용 준비를 거의 소홀히 한 편이고 공부 시간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가 보면은 가장 높은 점수로 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설명회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 봤어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뒤쪽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년 차 때는 그래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전에 학습한 교재에서 밑줄 그어 놨던 거나 아니면은 필기했던 거를 위주로 그냥 많이 읽어 봤고요. 그다음에 기본 개념을 복습하는 형식으로 뭐 문제풀이나 기출이나 모의고사 거의 못 봤고 기본 개념만 계속 반복해서 학습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해서 이제 최종 합격이 되었습니다. 올해 점수 같은 경우에는 1차 컷에서 5점 위인 점수로 합격을 해서 제 생각에는 '이전보다 굉장히 높은 점수로 합격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2차 컷을 보시면은 1점 올라갔죠. 그래서 2 차를 제가 굉장히 못 봤다고 요런 결과가 나왔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뒤에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략을 좀 생각을 해 봤는데 음 일단 교육학은 짧게만 넘어갈게요. 교육학 같은 경우에는 임용 준비했던 첫 해에 유튜브에서 제공되는 무료 강의가 있었어요. 여기서 강사님 성함을 말씀하기는 좀 그렇지만 무료 강의로 이제 기본 개념을 딱 1 년만 그렇게 강의를 듣고 그 이후로는 교육학 강의 안 듣고 그 선생님의 교재 한 권 가지고 이제 계속 반복해서 암기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학 같은 경우에는 글 쓰는 구조를 그냥 정해 두고 그다음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쏙쏙 넣어 가지고 답만 쓰면 되는 시험이다 보니까 따로 시간을 첫 해 말고는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들인 편은 아니고 또 기출 문제도 안 풀어 봤습니다. 그래서 교육학은 그냥 개념 암기만 했다 요렇게 보시면 되고, 전공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 봤어요. 첫 번째가 기본 개념을 확실히 잡자인데 솔직히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준비 기간이 좀 긴 선생님들일수록 1년 차에 좀 확실하게 공부해 놓은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완 선생님도 말씀을 하신 내용인데, 교과 교육론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거의 그대로예요. 교육 과정이 완전히 바뀌지 않는 이상 같은 내용이 매년 반복돼서 출제되기 때문에 그 한 번만 정확하게 공부해 두면은 교과 교육론에 시간을 저는 가장 적게 투자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개론서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해하실 것도 같은데, 저는 개론서는 대학생 때 강의를 위해서 배운 산 교재 말고는 따로 사지도 않았고 찾아보지도 않았고 공부하지도 않는 케이스입니다. 네. 그리고 이완 선생님 교재에 개론서 내용이 어느 정도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 그 이유가 이제 밑에 살짝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시험을 한 3 번, 4번 이렇게 보다 보니까 개론서에 나오는 아주 지엽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는 안 나오는 경우가 더 많았고요. 그리고 나와도 단답형 한두 문제 요렇게만 출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한 문제를 맞추려고 모든 개론서를 보거나 개론서를 이것저것 보거나 하는 거는 제 생각엔 시간 낭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시간에 차라리 좀 어려운 문제, 약간 어려운 문제, 쪼금만 더 공부하면 풀 수 있는 문제를 완벽하게 쓰는 게 점수를 버는 측면에서 좀 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지엽적으로 물어보는 거는 저는 그냥 틀리라고 낸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냥 틀리는 게 낫습니다. 그러고 차라리 '다른 데에서 확실하게 점수를 가져가자.'라는 전략으로 접근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내가 굉장히 오래 준비해서 이미 기본 개념을 다 알고 있다 하시는 분은 개론서 추가로 보는 것도 저는 나쁘다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저의 전략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문학은 사실 시간을 좀 투자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작품이 일단은 많고 범위가 넓고 문제도 문학에서 좀 어렵게 나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문학은 이제 시간 투자를 좀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공부한 방법은 문학사별로 개념을 일단 일반적인 개념을 먼저 익혔습니다. 그리고 개별 작품을 보면서 거기서 추가되는 내용만 이렇게 추가로 좀 알아두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개념을 먼저 알게 되면은 약간 위에서 내려다보는 느낌이 들거든요. 개별 작품을 먼저 하기보다 좀 전체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이런 성향이 있었다는 걸 알아두면은 개별 작품을 하실 때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이 이원 선생님이 강의 중에 말씀을 하실 텐데 이 문학 작품 해석하는 틀을 알려 주셔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학습하지 공부하지 않은 작품이 나와도 어느 정도 여기에 대입을 하면은 해석할 수 있는 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 부분도 추가해서 요걸로 연습을 많이 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강의를 들었을 때에는 대표 작품이랑 심화 작품을 이렇게 나누어서 강의를 해 주셨어요. 제가 올해는 강의를 작년에는 안 들어서 아직도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하실 겁니다. 그래서 대표 작품을 일단은 기본적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심화 작품은 시간이 있으면 한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조금 부담이 줄어들 것 같아요. 대표 작품만 봐도 어느 정도의 이 기본적인 개념은 쌓이기 때문에 고렇게 나누어서 강의해 주신 것이 저에게는 도움이 좀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는 정시간이 없다.' 하면은 기출 아니 출제 예상 작품을 이제 찍어 주시거든요. 그러면 고것만이라도 보면은 '시험장 가서 굉장히 당황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
그래서 전공학습 전략이 두 개밖에 제가 준비를 못 했지만 어떻게 보면 또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제가 N 년 동안 쌓여 가지고 합격을 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 내용으로 요렇게 구성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답안 작성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무래도 시험을 이제 여러 번 봤다 보니까 추가한 내용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서 묻는 것만 아주 간결하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의 개념을 쓰고 B를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왔으면 A는 무엇 무엇이고 B는 무엇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 거기서 물어보는 것만 딱딱딱 써서 설명을 했고 부연 설명을 거의 하지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키워드 채점이라고 많이 하시는데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 부연 설명을 해서 틀리는 것보다 그냥 간결하게 쓰는 게 알고 있는 것만 간결하게 쓰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어떤 지문에서 찾아 쓰시오 같은 경우 단답형이면은 아무 표시 없이 그냥 단어 아니면 어구 요것만 썼고요. 서술형에서 이제 찾아 쓰시오 하는 게 추가되어 있을 경우에는 제가 찾아 쓴 부분만 작은 따옴표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요거는 그냥 참고 사항입니다. 제가 그렇게 답안에 썼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초수분들이 있으면 이제 시험장에 갔을 때 내가 느끼는 분위기를 좀 알아두면 좋은데요. 전공 A랑 B가 있는데 전공 A의 경우에는 약간 기본 개념을 좀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문제가 굉장히 친절한 편이에요. 내가 뭘 써야 하는지를 좀 분명하게 알려주는 느낌이라 저는 이제 초수나 아니면은 그다음에 재수했을 때는 A는 좀 쉽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전공 B로 가면 좀 교수님이 내는 문제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불친절한 문제도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뭘 물어보는 건지를 잘 모르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서 소수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공 A를 보고 나서 너무 쉬웠다고 이제 마음을 놓거나 하지 마시고 B에서는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를 항상 생각을 하고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시면은 실제 시험지를 받았을 때 어려워도 '아 B니까 어렵겠지.'라고 생각하고 좀 당황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렇게 시험장 팁까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얘기를 해야 하는데요. 제가 이 자료를 만들면서 이 대본을 쓰면서 좀 추가한 내용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또 하나의 방법이 백지 쓰기를 이제 계속했어요. 이완 선생님도 계속 강조하시는 학습 방법이긴 했는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물론 다 내용을 다 기억해서 쓰지는 못했어요. 근데 목차만 외워서 쓰는 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건 제가 1년 차부터 4년 차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했던 건데 시간이 이번 작년에 부족했더라도 목차를 계속 외워서 써 보는 거는 반복해서 했습니다. 목차 같은 경우는 이제 이원 선생님이 그냥 분류해 주시는 그거 그대로 이제 저는 했고요. 그래서 이거를 하다 보면은 시험장에 갔을 때 키워드를 출력하는 게 굉장히 쉬워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카테고리에 들어가서 어느 카테고리로 가서 어떤 개념을 꺼내야 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저는 내용은 안 쓰더라도 물론 내용까지 하면은 훨씬 더 좋겠지만 시간이 없거나 아니면 외우기 힘들다면 그 개념에 속해 있는 목차라도 처음부터 가장 큰 목차부터 계속해서 써 보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1차 시험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2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실 앞에서 점수 컷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잘한 편은 아닙니다. 그 이유를 이제 제가 하나씩 말씀드릴 건데요. 우선 준비한 과정은 요렇게 됩니다. 2022 년에는 2 차를 합격하지 못했기 때문에 1차 끝나고 12 월에만 이원 선생님 강의를 수강을 했고요. 23 년에는 1 월에 공립에 붙어서 준비를 했지만 불합격했고 24 년에는 1 월에 역시 나와서 사립을 준비했는데 역시 불합격했습니다. 그리고 2025 년에는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12 월에 여기까지 올 시간이 없어서 1 월에만 잠깐 나와서 공립 면접을 준비해서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점수를 이렇게 나오잖아요, 점수가. 점수를 보고 느낀 게 네 저는
심층 면접을 굉장히 못합니다. 네. 저는 심층 면접에 굉장히 약한 사람이라는 거를 제가 알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제가 순발력이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에요. 저는 평가를 받는 자리에서 굉장히 떨고 머리가 하얘지는 편인데, 그리고 제가 임용 면접을 이때 처음 공립 면접을 보기 전까지 정식적인 면접이라는 거를 본 경험도 전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누군가 앞에 앉아 있고 제가 제 말이 평가를 받는 자리가 처음이었어서 이때도 그렇고 면접 점수가 굉장히 많이 낮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는 구상하는 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준비를 좀 많이 하고 그다음에 제 답이 완벽해졌을 때 잘 말하는 사람인데, 준비 시간도 짧고 그리고 즉답형이랑 추가 질문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서울은 요걸 대답하려니까 다 시험장에서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굉장히 면접 때 많이 떠는 편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1차 점수를 높게 받는 것에 집중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때 공립대에 제가 떨어졌던 이유를 분석을 하다 보니까 저는 '심층 면접을 못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그러면 1차 점수를 이때보다는 좀 높게 받아야 제가 합격할 확률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1차 점수가 높았기 때문에 2 차에서 심층 면접을 많이 감점을 당했는데도 제가 컷보다 높은 점수로 합격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장단점을 알고 장점을 좀 극대화해 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짜셔야지 '나의 단점이 좀 묻힐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공립 준비하면서 1 월에 실제적인 경험을 해본 게 올해 합격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어요. 이때 당시에는 아직 1 차 2차 면접이라는 거를 처음 보던 때다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이제 그냥 '1 차 점수 컷 통과했으니까 되겠거니.'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완 선생님 강의를 듣고 스터디 같이 하면서 네, 저의 부족한 점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실제로 불합격해 보면서 '아 이게 1차 통과됐다고 다가 아니구나.'라는 거를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리고 요때 이제 처음으로 이 2 차를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구조는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를 좀 많이 배우게 되어서 요게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2 차도 마찬가지로 제가 다른 외부 스터디나 이런 거는 전혀 하지 않았고요. 네, 저는 그냥 '이원 선생님 강의만 쭉 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예상 문제로 나올 거라고 이제 뽑아 주시는 그 문제들이 적중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수업 시전에서 제가 연습했던 그 분야의 그 문제가 나왔어서 굉장히 편안하게 수업 시전을 했던 기억이 있고, 수업 시전 같은 경우는 점수를 많이 안 깎였습니다. 네. 그리고 지도안도 쓰라는 것만 쓰면은 점수를 많이 깎는 파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 시전과 지도안은 괜찮았지만 심층 면접에서 점수를 많이 깎여서 저는 '아슬아슬하게 통과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네. 그리고 2 차는 준비할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좀 보는 것보다는 나올 거를 좀 예상해서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혹시나 합격될 것 같으면은 12 월부터 2차 준비를 하는 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같은 경우는 뭐 "흑칠판을 써야 하냐 아니면 화이트보드를 써야 하냐." 뭐 이런 질문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여기 이 강의실에 와서는 흑칠판으로 연습을 했고, 제가 학원에서 일하다 보니까 학원엔 화이트보드가 있어서 둘 다 연습을 해 봤어요. 그리고 실제 시험장에서는 화이트보드였습니다. 그래서 두 종류를 다 연습을 해 보시는 게 당황하지 않고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어 네. 굉장히 짧게 저의 전략을 말씀드렸지만 이제 마무리를 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고 싶 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자기 확신을 갖자."입니다.
어. 이게 시험이라는 게 굉장히 크고 무섭게 느껴지고 여기에 위축이 되면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불합격을 3 번이나 경험해 본 사람이지만 제 이제 성격상 저는 슬프긴 슬픈데 금방 털어내고 '일 년 더 준비하지 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준비를 했던 게 저의 멘탈 관리나 이런 거에 더 도움이 됐고요. 어 사실 1년 늦는다고 세상이 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거나 시험이라는 거에 너무 위축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초수에 되면은 정말 축하할 일이고 좋은 일은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사진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이거는 제가 합격을 하고 나서 연수를 갔을 때 연수원 선생님들께서 요 종이를 하나 준비해 주셨어요. 이 카드 같은 걸 준비해 주셨는데 굉장히 좋은 말이라고 생각해서 음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익어가는 시간이 필요하다. 제 속도로 깊이 깊이." 그래서 요거는 물론 이제 저희에게 주실 때는 학생과 교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고 주신 것이겠지만 저는 예비 교사 여러분들도 요 말을 잘 새기면서 준비를 하시면 분명히 올해에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저의 합격자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